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원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 결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1조 3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현물에서 4,500억, 선물 시장에서 7,5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시장을 방어하지 않고 같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87억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68억, 297억 양매도하면서 시장이 안 좋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번 주 주초에 반등을 했었죠. 근데 그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더 강한 하락세가 나오면서 지난주 저점을 깨면서 끝났습니다. 결국 8월 초 저점 이후에 단기 상승 파동이 3달 반 정도 이어졌고 여기서 미니 쌍봉 형태를 만들면서 추세를 이탈하고 다시 올라왔다 깨지면서 3중 고점 형태가 되면서 전저점까지 깨져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상황인데요.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먼저 코스닥 150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3중 고점 형태로 깨졌죠. 깨지고 나서 9월 고점 저항이 단기 지지가 되면서 급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 정확히 11선, 파란색 선 11선에서 부딪히고 다시 하락을 시작하는 모습이 수요일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 목, 금 연속 하락이 나타났고 결국 제가 11월 19일이었죠. 11월 19일 화요일에 21선 이탈하는 흐름이 되면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하락, 반등, 하락의 가능성이 확률상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이 9월 저항이 지지가 됐다가 지난주였죠. 지지가 됐다가 반등을 했는데 반등의 힘보다 하락의 힘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단기 고점 패턴을 만들고 하락, 반등, 하락의 힘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 여기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던 자리인데요. 그 자리를 보러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코스닥 이중 고점. 좀 전에 코스닥 150 지수였고요. 코스닥에서 나름 괜찮은 종목 150개를 모아놓은 지수고 코스닥 전체적으로 보면 쌍봉으로 이탈하고 반등해서 11선 부딪히고 재차 하락하는 형태. 그래서 8월 저항이 9월 말 10월 초 지지가 됐었고 그 자리를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항상 시장에 답이 있습니다. 장중에 시장을 안 보고 종목만 보시면은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죠. 지수가 막 빠지고 있는데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3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막 빠지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 지수가 이렇게 막 빠질 때 아무래도 종목들이 힘이 약하죠. 특히 근데 오늘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전주에 급락에 대한 반등을 했다가 또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힘이 더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 추세가 살아있을 때 요때 이런 빠지는 파동보다 그 깨면서 빠지는 파동에서 종목들 힘이 아무래도 더 안 좋고요. 뭐 하락 폭도 컸지만 근데 반등했다가 다시 빠질 때는 종목들 힘이 더 안 좋을 수 있다. 왜? 이 전까지는 아직 시장 하락 그 전에 시장이 어쨌든 상승 기조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처음 내려올 때는 아직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덜한 거죠. 근데 반등했다가 또 빠지면 와 진짜 시장 이제 정말 안 좋구나 이런 인식이 확대되면서 일단은 팔고 보자는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1조 3천억 매도하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았고 금요일장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날 0.4% 조정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 사상 최고가 행진이었죠.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는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고 중국과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이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 수출
규모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우리 시장, 우리 주식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미국 시장 지수 자체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미국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국이라서 굉장히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1월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면은 8월에 저점 찍고 상승하다가 이번에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죠. 결국 월봉상 파동을 보면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고 하락, 반등인데, 이제 다시 하락세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8월 이후에 반등세가 우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하락세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커진 11월의 캔들이고요. 코스닥은 더 안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11월달 음봉으로 10월달 양봉의 중심을 깨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강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죠. 강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강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꺾이는, 반등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다시 또 외바닥으로 올라와서 하락 추세죠. 여전히 하락 추세 살아있고 외바닥으로 올라온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바닥을 또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 날 21선을 깨면서 하락, 반등, 하락의 기조 안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대략 작년 10월달 엄청난 폭락 기억나시죠? 그리고 1월까지 쌍바닥을 만들고 1월 초 이후에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대략 저점에서 1월 초에서 대략 한 16주 정도, 15주, 16주 상승하다가 꺾였습니다. 이번에도 대략 15주, 15주까지 상승을 했고 16주 차에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16주 차에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이 시작됐는데, 이게 주기 분석이라고 하고 하는 건데요. 시간론이라고도 하고, 일정한 주기가 반복됐다는 거죠. 상승이나 하락을 할 때 일정한 기간, 일정한 일수 또는 일정한 주수, 일정한 기간이 반복된다는 건데, 이번에도 제가 8주가 올랐고 8월 초에서 8주가 오르다가 깨졌고, 이번에 8주가 오르다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조정이 세게 나왔었고, 또 큰 파동으로 봤을 때 저점에서 한 15주,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대략 15주, 16주 차에 15주차 상승하다가 16주차에 이렇게 꺾였었는데, 지금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분봉까지 일단 하락세가 지속되는 형국이고요. 일단 다음 주 초에 당장 이제 11월 첫날, 항상 이제 월초가 항상 중요합니다. 월초의 흐름이 그 한 달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데, 월초에 이제 직전 저점, 지난주 저점을 깬다면은 일단 요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고, 그 저점에서도 바닥을 만들지 못하고 약하게 반등을 했다가 깨진다면 결국 주봉상 하락 트렌드죠.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하락 채널, 그럼 다시 하락 채널 하단을 보러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제가 11월 19일 날 오후에 무료 단톡방에도 경고를 드렸었고, 그날 저녁 유튜브 영상에도 경고를 드렸었고, 하락, 반등, 하락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연속해서 1% 이상 코스닥이 빠졌고 종목들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의 특수성까지 겹쳐지면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었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일단 팔고 가자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종목들이 힘없이 마감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종목들에서 나타났었죠. 그런데 단톡방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오전에 수익을 내다가 오전에 단타로 수익을 내다가 오후에 다시 다 토해내고 오히려 손실을 봤다. 아니면 수익 다 토해냈다.
그리고 한 주간 최근 뭐 한 일주일 수익 내다가 그걸 한 방에 다 금요일 또는 목요일, 금요일 다 털어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고수들은 자기랑 잘 맞는 자기랑 잘 맞는 종목이 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기랑 잘 안 맞는 장이 있거나 장 자체가 안 좋거나 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지킵니다. 그런 습관을 항상 들이셔야 되고, 시장과 종목의 흐름을 항상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 장에도 물론 당연히 상승한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했죠. 중국의 왕이 외교 부장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방한한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예방까지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2016년 사드 문제가 발생하고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모처럼 만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를 결국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계속 풀렸어요. 장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올랐다가 빠지고를 계속 반복했었죠. 그런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상한가가 나타났고, 241선 검정색 선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화장품 제조, 사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한국 화장품보다 그동안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선도에서 움직였고 더 많이 올랐고 했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이 먼저 치고 갔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뒤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코리아나가 그 다음으로 강하게 움직였고, 토니모리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YG 플러스도 과거에 이제 화장품 사업한다는 얘기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로 분류되었었는데, 이번에 YG 플러스가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화장품주 전반적인 강세도 있었지만 매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장중 상한가를 갔었는데, 결국 막판에 시장 분위기,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한가 갔다가 플러스 18%로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윙이푸드 보면은 지난 26일에도 상승 출발했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 있었죠. 앞에 이 긴 윗꼬리에서 저항을 받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빠졌는데 3일간 하락을 하다가 모처럼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박스권 흐름이고 빠지면 좀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시 빠지고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굉장히 세게 움직였고 그에 반해서 중국 기업들은 화장품주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약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들리거나 또 한중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할 때 꼭 화장품주와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상승하는 상황이죠. 개별 종목 중에서 KPS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가는 그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흑사병 또 발병 소식이 있었죠. 근데 흑사병 관련주로 움직였던 KPX 생명과학입니다. 근데 우정바이오나 이글벳, 국제약품 같은 종목도 흑사병 관련주인데 그 종목들은 전혀 상승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정바이오는 오히려 장중 9%까지 상승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났죠. 장 초반에 반짝 9% 상승했다가 바로 마이너스로 내려갔는데, 그에 반해서 KPX 생명과학은 오후장에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별한 뉴스는 나오지 않았고 그 전에 흑사병 관련주로 같이 움직였는데, 그리고 흑사병 발병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간 것 같진 않죠. 다른 흑사병 관련주가 전혀 상승하지 못했고 오히려 상승하다 빠졌으니까요. 아무튼 신고가를 내면서 최근에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가고를 반복했는데, 이걸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뉴스가 이후에 다른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막판에 이렇게 들어간 상한가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차익 매물이 한 차례 쏟아질 수 있는데 추격 매수하면 리스크가 크겠죠. 코리아 센터가 신규 상장을 해서 2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한 차례 급등이 상승 조정 상승 파동으로 급등을 했다가 결국 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초가가 23,000원이었는데 종가가 22,850원으로 시초가에서 장중에 다시 여기서 저점을 찍고 시초가 딱 찍고 한 차례 급등이 또 나왔는데 다시 마지막에 시초가를 찍고 반등 시도 나오다가 종가에는 시가를 깨면서 끝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모가 대비 50% 이상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시초가 대비도 21%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국내 해외 직구 플랫폼 1위 몰테일, 그리고 유로 쇼핑몰 솔루션 1위 메이크샵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엄청나게 강했죠. 물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장도 안 좋고 차익 매물 일주일 쏟아지면서 신규 상장주도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그 수요일까지 굉장히 강했고 신규 상장한 애들이 뭐 연속 상한가를 가는 기염도 토하고 그랬었는데 역시 코리아 센터도 신규 상장하면서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가에서 바로 21%까지 상승을 했고 다시 또 시초가에서 또 거기서도 한 15% 이상 18%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충분히 단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흐름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 분위기나 그리고 코리아 센터의 공모가,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설정됐고 또 유통 물량이 전체 물량 중에 유통 물량 비율이 굉장히 적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시가가 공모가 대비 많이 뜨지 않았을 경우에 충분히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 시가에 공략을 해서 시가 부분 공략을 해서 단타로 큰 수익을 15%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항상 시장의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최근에 좋았었고 물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장 빠지면서 또 차익 매물 일제히 나오면서 안 좋아졌지만 그 전까지 굉장히 좋았었고 그런 분위기에 맞물려서 코리안 센터가 공모가도 낮았고 유통 물량도 보유 매수 물량이 많고 유통 물량도 적었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1시까지는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금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센터와 그리고 전날 상한가 갔던 삼성 출판사 그리고 화장품주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세 종목을 놓고 시가 공략을 어떤 종목을 할까 계속 예상 가격과 호가를 보면서 차트상 어떤 자리에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호가를 보면서 매수세를 보면서 판단을 내렸는데 코리아 센터로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코리아 센터를 시가 부근에서 공략을 했고요.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를 공략했어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났을 텐데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예를 들어서 그 전까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 한국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 제조보다 더 강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년간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한국 화장품보다 더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고 있었는데 시초가가 딱 여기서 지난번에도 약간 호재성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음봉으로 끝났었죠. 딱 그 자리에서 출발을 그 부근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예상가가 나오면서 잘못하면 또 음봉으로 한번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확인하고 접근하더라도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가 공략으로는 코리아 센터를 표적으로 삼았고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저항 윗골이 긴 저항에서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코리아 센터 매매 내역을 한번 보면은 코리아 센터 키움증권 0606 자동일치 차트에서
매매 내역을 조회를 클릭을 하면 사고판 내역을 자동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 위에서 매수한 걸로 지금 평단이 잡혀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매수한 게 아니고 시가에 바로 예상가 59분 59초에 시가의 예상가를 보면서 시가 위에다 걸었기 때문에 시가에 바로 체결이 됐는데, 매수 평단은 그 위에 잡혔죠. 시가에 바로 체결을 시키고 시가 아래에도 또 분할로 주문을 넣고 또 시가 위에서도 또 분할을 주문 넣기 때문에 결국 시가에도 잡았지만 시가 아래에서는 짧게 눌렸다가 바로 올라가면서 시가 위에서 더 추가로 잡아서 평단이 위에 잡힌 거고요. 분할로 청산, 분할로 청산을 했고, 다시 또 이제 상승이 세게 나와서 이 자리에서 확 한번 빠졌다 올라왔죠. 그래서 그 자리를 목표가로 설정하고 나머지도 분할로 청산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갔다가 결국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서 혹시 상한가 근처까지 갈까 싶어서 한번 더 매수를 해봤는데 힘이 없는 것을 보고 바로 본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청이나 약손절을 잘해야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손절을 못하면, 작은 손절을 못하면, 이왕이면 본청하는 게 가장 좋겠죠. 또는 작은 손절을 하면 큰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손절을 못해서 항상 손실이 커지는 분들 많으신데, 약손절 잘하는 습관, 수익이 나다가 내려왔을 때 내가 여기서 절반을 청산을 했고 만약에 이게 내 매수가까지 내려갔으면 아마 본청을 했을 겁니다. 수익이 나다가 수익이 평가 수익이 줄어들었을 때 이게 다시 강하게 올라간다는 확신, 단순히 확신이 아니라 이제 통계적인 확률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확신이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약수익 또는 약손실 또는 본청하는 습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전에 빠르게 코리아센터로 수익을 내고 나서는 시장도 안 좋고 종목들이, 관심을 갖고 보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좀 관망을 했고, 이미 이제 코리아센터를 매매하고 나서는 화장품주가 급등을 한 상황이었죠. 화장품주가 이미 급등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추격 매수 할 수는 없고, 혹시 그 이후에 건전한 조정이 나오면서 기회가 있다면 들어가려고 계속 지켜봤는데, 대장인 한국 화장품이 뭐 상한가 갔다 풀렸다 갈다 풀렸다 계속 반복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강했던 애들이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와 코리아나였는데,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 풀리면은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같이 빠졌다가 한국 화장품이 다시 상한가 들어가면 그 다음 종목들 2순위, 3순위 종목들이 또 반등하고를 반복했었는데, 매수 타점을 이미 급등하고 나서 그 뒤로는 매수 타점을 잡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지켜는 봤는데 관망을 했고, YG 플러스가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나왔었죠. YG 플러스가 화장품주 올라갈 때 못 올라갔고, 과거에 YG 플러스가 화장품 사업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화장품주로 같이 연동해서 움직였던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 화장품주 올라갈 때 못 올라갔고, 매각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손자회사 YG 푸조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YG 플러스에 대한 매각 기대감도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하고 이 장대 양봉 시가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3분의 22평을 회복하면서 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했는데, 요거 타점 한번 보면요. 네, YG 플러스 매매 내역 한번 조회를 눌러보면 바로 여기죠. 이 앞에서 급등할 때는 뭐 이 종목을 보고 있지 않았고,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첫 중심에서 이 급등을 하고 이 장대 양봉 중심에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죠. 그게 10%예요. 그러니까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공략을 하지는 않았고, 그때까지도 이 종목이 주요 관심 종목은 아니었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62평에서 지지가 되고 22평 저항을 받았죠. 노란색 선 22평,
녹색선 62평. 거기서 이렇게 수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수렴 형태를 만들고 수렴을 만들고 22평 올라타고 그리고 나서 조정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 거죠. 강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62평에서 22평과 62평 사이에서 매물 소화하면서 또 다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 눌림에서 잡아가지고 분할 청산을 했었고요. 흐름이 강해서 한번 더 사봤다가 본청하고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이 장대양봉 중심에서 한번 상승이 세게 나왔죠. 그래서 이 장대양봉 중심에서 한번 잡아봤는데 딱 체결을 주고 분할로 들어간 거예요. 세호가에 나눠서 들어갔고 단타로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3%가 넘습니다. 네. 이거 작아 보여도 이게 3%가 넘고 여기서는 거의 한 평단으로 따져도 10%가 10% 정도 되는데요. 파동을 볼 때 항상 이 첫 파동 운 좋게 이제 첫 파동 시작할 때 들어갔으면은 좋은데 그 잡기는 쉽지 않죠. 이렇게 거래 없이 횡보하던 거래가 전혀 없이 횡보하던 종목이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데 그걸 초반에 잡기는 쉽지가 않고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쁘게 어떤 식으로든 나오고 다시 움직일 때 그럴 때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움직이는 상승 초기에 항상 기회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서 수렴을 만들고 강한 상승 눌림이 나오면서 매수 기회를 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까 봤던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요. 오후장에 시초가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서 매수 기회를 노려봤었습니다. 코리아센터를 다시 보면 시초가에서 여기서 시초가 23,000원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3분의 22평 올라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중바닥의 완성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전에 3분의 22평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가 들어오면 그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특히 이제 저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과 같이 매매를 할 때는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가 초보자도 편안하게 진입을 해서 그 다음 파동에서 수익 내기 좋은 게 되는데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바로 올라가서 62평 저항까지 올라가서 부딪혔다가 눌림이 나오려다 말고 또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측 매수를 미리 이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측 매수를 하거나 들어오는 순간에 빠르게 매수를 했어야만 단타 수익이 가능했는데 또 바로 위에 이제 62평이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약간 추격 매수 느낌이 날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이쁘게 나왔다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파동을 먹기가 좋았을 텐데 그냥 올라가면서 조금 초보자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파동이 됐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결국 이렇게 빠지면서 물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항상 상승 초입을 잡아야 되는데 상승 초입에서 좋은 매수 타점을 주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냥 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올라가고 난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한편 SK케미칼 치매 패치 FDA 승인 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급등 출발했는데 21%에서 플러스 21%에서 플러스 5%로 끝났고 어제 또 마이너스 출발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텐데 항상 추격 매수 내가 못 먹더라도 그냥 가더라도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 습관을 잘못 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 위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 몇 프로예요? 21%에서 5%로 끝났고 또 9% 끝났으니까 거의 한 25% 가까운 손실을 보는 것 같은데 20% 이상의 지금 손실을 보는 거죠. 위에서 상한가 다음날 위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요. 항상 추격 매수를 조심해야 되고 아침에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자 금요일 같은 경우 시초가가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종가가 여기인데
시초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전일 종가도 못 가고 3분의 22평에서 부딪히고 시가를 이탈했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매수 후보가 안 되는 거죠. 계속 관망이 되는 겁니다. 계속 관망. 계속 끝까지 하락 횡보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나오진 않았죠. 금요일날 저도 SK케미칼 혹시 매수 타점이 나올까 계속 지켜봤는데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았고, 목요일날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목요일날 아침에 시가 눌림에서 들어가서 5% 가까이 수익 나다가 내려와서 본청하고 끝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매수 타점을 기다렸는데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관망했다. 매매 내역도 보여드렸는데, 항상 시가를 깨고 시가 아래에서 쭉 흘러내리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빠지는 종목은 매수를 하지 마세요. 관망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 그러면 그런 종목이 흘러내리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잡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상한가 장대 양봉의 중심, 또는 첫 5일선 눌림, 뭐 이런 자리, 또는 뭐 장 때문에 거기도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그 다음 뭐 11선 눌림, 뭐 이런 자리, 그 다음 주요 지지 자리에서 하락이 멈추는 모습을 보고 분봉의 바닥 패턴을 확인하고 공략하시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코리아 에셋 신규 상장하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금요일도 11% 상승했다가 내려왔는데, 이 종목 11월 21일 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장중 급등이 나오면서 단타로 큰 수익을 냈고, 또 27일에도 큰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리고 그때 단톡방에도 매수 후보 종목, 관심 종목으로, 연습용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코리아 에셋으로 수익을 냈다라고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빠질 때, 이 둘째 날 상한가 가고 다음날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한 사람은 그 다음에 계속 3일간 고점 대비 3일간 눌리면서 힘들었는데, 그렇게 눌릴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그리고 고점을 형성하고 쭉 흘러내릴 때는 매수하지 말고, 이런 중요한 지지 영역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공략을 하면 빠르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흘러내릴 때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다가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분봉상 지지를 확인하고 호가창과 같이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하승훈의 대박 주식투자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지지와 저항 매수급소 포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디가 지지 자리인지는 알아야 그걸 확인하고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지지와 저항 매수급소 자리 잡는 방법 꼭 보시고요. 그리고 차트의 기본기 캔들 거래량 이평선, 그리고 호가창 보는 법 같이 보시면 좀 더 단타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8월 초까지 강하게 시장 빠질 때, 그리고 지난주도 이렇게 강하게 빠질 때, 또 여기 목요일 금요일 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종목들이 약하게 움직일 때, 이럴 때 항상 시장이 급락하는데 거기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목들 움직임도 안 좋을 때는 쉬는 게 답입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죠. 투자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손실을 안 보면요, 그 이후에 반드시 시장이 급반등이 나옵니다.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시장이 코스닥 연속 4일 하락 이후에 이틀간 꽤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항상 큰 장기적인 흐름에서도 그렇고 큰 월봉에서도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큰 흐름에서도 그렇고 작은 흐름에서도 그렇고 항상 강한 하락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요. 시장을 보면서 종목 전략도 세워야 되겠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한다라고 하죠. 위에서 단기 고점 패턴 만들고 하락, 반등, 하락세가 나오는 상황이고, 분명히 경고를 해드렸고, 이때도 이미 연속 4일 하락 이후에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대로 하면 안 되지만, 예측을 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예측을 세워놓고 시장과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11월 한 달간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였고 11월 초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분위기라서, 특히 최근에 더욱더 빠지는 분위기라서 초보자 분들이 좀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었을 겁니다. 이럴 때 공부를 좀 해 놓으시고 지난 7월 8월 안 좋을 때 계좌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 상승장에서 수익 내기가 쉽잖아요. 이럴 때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소액 한 주 10주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 좀 편안한 장, 수익 내기 좋은 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보내드리면서 대박의 기운, 수익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나셨다, 영상 보고 도움이 됐다, 스스로 기특하다, 이런 글들 정말 반갑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 12월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릴게요.